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약간 무거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이유 8가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아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내가 언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언제 여러분들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소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참 그때는 신비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청소년 이전에 갓난아기는 더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아이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깔깔대면서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죠. 네, 이런 질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시작하는 게 중학교 들어가서 청소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은 그게 또 내려가긴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도 합니다. 사실은. 동물들은 어떨까요? 네, 동물도 이런 질문 할까요? 내가 왜 사는가? 네, 동물들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미생물도 하지 않고 식물도 하지 않겠죠. 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이후 성인들만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거죠. 청소년 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질문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또는 나와 남과의 관계는 뭔가, 네? 나와 부모의 관계는 뭐고, 나와 친구의 관계는 뭐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뭐고, 나와 환경의 관계는 뭔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의 일부가 내가 왜 사는가가 되겠죠. 누구나 한 번은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할 텐데요.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네, 2가지 경우인데요. 그 첫 번째 경우가 내가 힘들 때입니다. 무슨 이유든,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이 사회가 어지러워요. 또는 내 관계가 아주 힘들어요. 또는 내가 몸이 아파요. 이렇게 내가 힘들 때, 아니면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왜 살아야지? 또는 내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더 진전이 되면은 죽음을 생각할 때, 이럴 때 더 심각하게 하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사는가,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생각한다는 건 이제 자살이죠.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이전에는요, 내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청소년 이전의 자살이라는 것은 거의 아주 정말 조기에 성숙한 아이들 빼놓고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동물들도요, 자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동물이 자살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아마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의 자살은요, 사람의 자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동물들이 정말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게 그런 생각에서 끊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왜 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살지에 대한 이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 8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남이 사니까 나도 따라섭니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도 되죠. 이게 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근본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있고 남도 살고 그냥 그렇게 따라서 같이 사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유가 아주 조금은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이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한 삶을 내가 산다. 이게 이제 주어진 삶이죠. 또는 가족,
네,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네, 또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다면 공동체가 너는 중요한 역할을 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네, 이렇게 가족 또는 공동체가 나한테 부여한 삶, 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죠. 이렇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씀하는 중에는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나한테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저희 그 한국 엄마들이 이걸 주어진 삶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흔한 이유가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네, 이것도 굉장히 흔하겠죠. 네, 저 같은 남자들은 뭐 성공해서 잘 나간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삽니다. 여자들도 잘 나가는 거죠, 사실은요. 여자들은 이제 뭐가 잘 나가느냐? 이쁘면 잘 나가는 거죠. 네, 또는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 아니면은 뭐 성공을 시켰다. 이게 잘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세 번째 내가 사는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가요, 조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명백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냐면은 남이 나를 필요로 해서, 네,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은 남이 잘못했다. 네, 이럴 때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약점이나 부담에 대해서 내가 집중을 하죠. 또는 남이 약하다, 또는 불쌍하다, 또는 안타깝다. 네, 여기에 또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더 관심을 두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남이 부당한 거에 대해서도 내가 비판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남이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죠. 네, 결국은 남의 필요입니다. 네,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남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게 역전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필요를 거꾸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게 없고 약한 사람이 없고 불쌍한 사람이 없으면은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역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유는 즐기고 누리기 위해. 네, 그래서 이분들은요, 삶이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거를 왜 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즐겁고 누리기 위해서 누릴 것도 많고. 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일도 하세요. 네, 일도 하고 또 사람들 관계도 잘 맺고 하지만은 그 최종 목표가 일과 관계가 아니고 나의 즐거움, 나의 누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은 것 자체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유는 우리한테 지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만은 우리 저의 세대 또는 저희 부모 세대가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헐벗어 가지고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가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러니까 하도 고생을 하고 수모를 당했어요. 가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그 수모를 갖다가 내가 보상을 하겠다. 근데 정작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번 분들이요, 자신을 위해서는 잘 안 써요. 못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고 그 혜택은 누가 가져가냐면은 자식들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남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정작 자기는 그 혜택을 잘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곱 번째 이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네, 예술가, 전문가, 창조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데 해당되겠죠. 또는 구도자, 수도사, 수행자,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열정을 쫓아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해라. 네, 이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를 하는 거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여덟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흔하죠. 이게 뭐냐면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네, 주의 잘 들어보세요. 저도 한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네, 내가 산다. 네,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네, 1번 정치인. 당연히 세상을 바꿔야 되겠죠. 2번 언론인. 네, 언론인도 뭐 거의 정치인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인. 교육인들은 뭘 바꿔야 되겠어요? 교육을 바꿔야 되겠죠. 교육 행정가들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또 환경운동가. 이분들은 뭘 바꿔야 될까요? 환경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인. 네, 기업인들도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거죠. 네, 그걸 꿈꾸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등장시킨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는? 제 8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8가지가 다 조금씩 모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사실 물어보면은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사는 이유는 누가 주는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네, 누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어졌다고 내가 믿는 것이 내 마음가짐을 갖는 게 내가 선택하는 거죠. 알고 보면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는 무엇이지요?